안녕하세요. 2부에 사회를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이주연입니다. 좀 전에 강수정 교수님께서 사회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살짝 부담이 되는데 이번 세션 준비한 바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주신 대로 이번 세션은 산업의 외연 확대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일부 세션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도 살펴보았고 또 구체적으로 에이전시나 다양한 통번역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전반적인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실의 회장님을 모필하여 이번 2년 동안, 올해 내년 2년 동안 카티의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장님을 잘 모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세 분의 통번역사이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각자 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영어 통번역사이자 국제회의, MC,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주연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고, 다음으로 일본어 쪽에서는 국제회의 통역사, 국제회의 MC, 또 박사도 취득하셨고 인하우스 프리랜서 다양한 경험뿐만 아니라 강의와 또 교재 개발, 작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번역, 이러닝 강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함채원 선생님 함께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어 쪽에서 한중국제회의 통역사이자 MC, 그리고 TBS EFM 방송도 하고 계시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카티의 홍보와 총무를 담당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마국진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조주연 선생님이 특강의 형태로 20분 동안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20분 동안은 제가 좌장을 맡아서 나머지 두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4명이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많은 질문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조주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것과 같이 이렇게 조주연 통역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다르네요. 다른 행사에서 MC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딱히 떨어본 적이 없는데 많은 선배님들과 또 임원분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실 많은 후배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자니 좀 많이 떨리긴 합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후배가 이런 경험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후배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길도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옵션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절대로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단순히 여러 개 중에서 제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일단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첫 장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Love and work, work and love라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는 프로이드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일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옛날에 프로이드 철학자의 말부터 알고 지내기는 했었지만 언제 이 말이 가장 와닿았냐 하면 바로 이 다음 영화를 볼 때였습니다. 이 영화가 인턴이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배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로버트 디니로랑 앤 해서웨이가 같이 등장을 하면서 이 뜨는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신예 CEO와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산업에서 일을 해왔던 하지만 이제는 은퇴를 해서 어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두 사람 간의 대립과 또 협동 이런 의미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정말 경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그만 배워야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삶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에서 로버트 디니로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이드의 이 문구가 바로 love and work, work and love다. 그리고 내 삶에는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또는 이 영화의 이 사람처럼 꼭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네. 화면이 좀 얼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동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의 오피셜 공식적인 타이틀은 국제회의 통역사 겸 MC 조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번역대학원을 2013년에 졸업을 해서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바로 일을 해왔고요. 하지만 여기에 또 다양한 타이틀을 같이 붙이고 싶었던 게 바로 학교 다니면서 생각이었고, 또 지금까지도 저는 좀 멀티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인생을 보면은 왜 그런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유치원을 다니다 말고 외국으로 이사를 가서 계속 외국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은 아예 없고 뭐 중국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외국인들, 정말 파란 눈과 금발의 소유자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수준이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내 딸이 이렇게 한국어를 못하는 건 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좀 스파르타식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오히려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한국어 발음 교정과 좀 한국어 자체를 배우게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대학교도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역마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 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난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사실 한쪽을 정하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많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 얘는 너무 산만하다. 왜 너는 한 가지를 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거를 다 같이 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 먼저 하고 해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는 욕심을 좀 버려라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너무 탓하지만 말고 오히려 그거를 정말 경험이라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 내 자신을 좀 그렇게 단련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마살보다는 경험치에 좀 더 의미를 두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군데 직장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제가 3군데를 직장을 다녔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내가 좀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2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영어는 영어가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모국어에 비슷하게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깨지면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기를 정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자 싶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영어를 공부를 했었고, 상황에 맞는 영어, 그리고 더 수준의 높은 영어, 그리고 그에 맞는 또 한국어를 같이 배우게 되었고요. 그 2년간의 삶이 저에게는 정말 꿈 같기도 했었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후배들이 물어봐요. 저 통번역대학원 지금 진학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꼭 추천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너가 나와서 나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일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좋고 공부가 해보고 싶으면 나는 무조건 추천을 한다 라고 하면서 많이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거는 타이틀만을 위해서, 너가 나왔을 때 나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 이것만을 위해서는 조금 공부가 너무나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작성을 했어요. 쉽게 얻어지는 거는 지속성이 없고 오래가지 않고, 오래 가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그 명언을 전 또한 맨날 새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다들 뭐 어떤 경력 있으세요? 어느 분야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런 법정 통역 뭐 해보셨나요? 아니면 제약 공부해 보셨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좀 더 재능이 있는지 생각도 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험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의 삶이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하우스를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인하우스를 다시 또 들어가기에는 저는 이미 인턴십까지 하면 5번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인하우스처럼 내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디 비빌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너가 알아서 가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밥벌이를 해야 됐었던 상황이고, 뭐 학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학을 하면서 TBS EFM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번역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번역도 저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제 전문성을 좀 쌓을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를 집중해서 매달 일정량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찾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그때그때 알바하는 식이 아니라 디폴트로 나는 무조건 이거는 하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문과를 갔다고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학교 다니면서도 좋아했던 과목들이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이런 쪽이었고, 생각하는 그 루트를 보더라도 아주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일단 먼저 정답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회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분야가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학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되고 싶었던 게 수술 전문의였거든요. 종양학자 또는 뭔가 이 내과 전문의,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그래서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갈증을 풀어보자 생각에 제가 스스로 책을 보면서 약시도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바이오 제약 분야를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승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국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제약산업 비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그 과정을 한 4년, 5년 정도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 이거는 너무 행정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제약의 본질적인 것들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뒤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신약 개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한 후에 등록을 하는 과정, 이런 거 위주로 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가 추구하는 바와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또 한 가지 다른 옵션을 찾았는데, 그거는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그 해외에 살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때 길거리에서 F1 경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너무 시끄러워, 저 뭐야 라고 할 텐데, 저는 그 엔진 소리를 듣고 심장이 터질 듯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F1 경기들을 좀 지켜보면서
제 취미 활동으로 지켜본 결과 자동차가 그만큼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자동차 안에는 물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전문 분야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 또한 약간 알람 형식으로 늘 내가 까먹을 때쯤 나 기사 한번 찾아보자, 유튜브 한번 다시 보자, 요즘 새로 나온 기술이 뭔지 한번 보자,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열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 영어 방송이랑 강의를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너무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통역에 비해서 받게 되는 수입이나 요율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내 시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분야인 것 같아요. 내 열정이 있어야 내가 이걸 하고 싶어야 이거는 내가 돈을 주더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저는 좀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국제회의 통역사이고 영어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C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 제약산업 이 연구진으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에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이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피칭이나 아니면 영어 발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살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외에도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담당 아니면 국제협력부 담당 이런 식으로 각종 회사들이랑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튜브 쪽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역사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영어로 얘기를 하는 그저 interpreter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통역사는 진정한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딱 단순히 이 사람 말을 이 사람 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역은 오히려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기는 언제나 방심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프리를 시작을 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조금 좀 루틴이 생기나? 어느 정도 생기나 했을 때 메르스가 터졌고요. 그러고 나서 메르스 이제 좀 넘어갔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 굉장히 추천합니다. 궁금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냐면 2018년에는 폐렴 백신을 만드는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그 국제협력부 담당이었어요. 1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해외에서 펀딩을 받기 위해서 피칭을 나갈 때 저도 같이 나가서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2018년 이후 2019년이 됐을 때는 오송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으면 해서 제 역할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스타트업으로 넘어가서 스템셀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으로서 그런 또 펀딩을 같이 했었고 그게 또 이어져서 2020년에는 이제 자가 면역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취급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메르스, 코비드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이거를 했더라면 아마 그게 숙제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고 싶어서 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연스럽게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된 것 같고 진짜 연구원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면서 좀 더 제 스스로에게 그래 어느 정도는 알겠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더 알겠다라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찾으면 제가 그나마 자신 있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분야 조금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교훈은 매일매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정말 벼가 익을수록 점점 더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체감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점점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역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통역사에게서 바라는 자질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점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역사시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지 않으면 그걸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태도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통역사들도 태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태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한 발 앞서서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매일 공부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 왔을 때,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부터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늦더라고요. 제가 속도가 늦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주제 받고 나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연사들만큼 그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찾아서 공부를 해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면 그만큼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열정과 끈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이게 결국 그냥 취미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그게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이걸 들고 팔 거야 라는 끈기가 좀 있어야 우리 업에 좀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저도 벽에 부딪히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사장 가서 선배님들 통역 들어보고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난 아직 너무나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가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자책도 하고 또 스스로 갈고 닦으면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저희 아버지 시대처럼 평생 직장 또는 평생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에 따라서 적응을 할 수 있고 적응을 해서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오해를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직업 자체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통역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배우는, 평생 공부하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무엇이 주어졌던 간에 공부를 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이제쯤 하면은 나 너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이제 통역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가장 크게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진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통역도 들어보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표현은 꼭 써두고 내가 나중에 써봐야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어보면은 그냥 운이 좋은 사람한테 행운이 간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 놓으면 그에 따라서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제 짧은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